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빌라 개발. 근데 빌라 개발. 먼저 초대 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친절한 아나운서 윤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윤아나. 까칠한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전문가 서태양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재밌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빌라 알아볼 타임이잖아요. 그 정말 빌라라고 궁금하거든요. 생각하면 뭐 네네. 빌라 개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굳이 내가 이런 거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최소의 에쿼티, 최소의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 사업입니다. 와. 서울시 전체가 무슨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냐? 도시재생. 그러니까 서울시의 구도심들은 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네.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한계가 왜냐면 있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을 갖고 다시 뭐 헐어서 새로 짓는 건데, 허가 받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렇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땅값이 예전보다 많이 비싸졌다 보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단독주택 그냥 지어 살긴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지었던 거 헐고 뭐를 지어요? 꼬마 빌딩을 많이 짓습니다. 그럼 이 단독주택에서 꼬마 빌딩 짓는 거 허가 받는 거 괜찮아요? 쉬워요? 꼬마 빌딩 중에 올 주거로 해서 다세대로 해서 분양하는 걸 빌라. 아, 꼬마 빌딩 중에 1층에 상가 넣고 2층, 3층 주거 임대 넣고 4층이나 5층에 내가 살 집 넣는 거는 상가주택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꼬마 빌딩. 그러니까 아. 정리하자면 네네네. 이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범주는 주택의 2종, 3종 그럼 주로 꼬마 빌딩은 몇 층까지예요? 보통 5층. 5층까지. 예. 2종, 3종이 꼬마 빌딩이고 이- 1종은 1종은 보통 이제 주거 전용 해가지고 빌라. 진짜 주택밖에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빌라도 여러 동 지을 수 있는 상황이면 1종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2종, 3종입니다. 아, 가장 궁금한 빌라 게요. 사업하기 좋은 거는 네. 3종. 왜? 저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빌라 살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잠깐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건 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다세대 주택과 빌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빌라는 부르는, 그러니까 윤희정 아나운서하고 네. 윤희정 방송인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실체는 같아요. 빌라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가구로 지어가지고 네. 호수를 개별로 해서 임대를 놓는다. 외부에서 봤을 땐 빌라라 부를 수 있지만 등기상의 세 주인이 각각 있지 않고 한 하나의 사람이죠. 주인을 냈기 때문에 이건 다가구. 아. 그래서 보통 다가구로 돼 있는 데는 밑에 상가 넣고 주인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월급 받는 주택. 네. 이게 이제 보통 꼬마 빌딩이라 많이 부르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4층 정도를 다세대로 지을 수 있다. 한 5층이 됐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요거는 분양할 수 있는 거. 아. 그건 보통 빌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주인이 각각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꼬마 빌딩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같다. 그럼 다가구로 네. 지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층은 내가 분양을 팔 수 있습니까? 다가구로 못합니까? 지으시면 지분으로밖에 못 팔죠.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구분 등기. 아, 다세대로 가야 구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2종, 3종 상관없습니까? 다가구로 짓든 다세대로 짓든? 다가구는 3층까지밖에 못 짓고요. 아. 다세대는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성이 좀 더 나오는데 하면 다세대를 짓는 거고, 네. 땅이 좀 작다. 네. 그럼 보통 다가구를 짓는 거고. 아, 땅의 그럼 면적 차이로 좀 어떻게 보면은 뭘 그러니까 할지 이 땅이 몇 세대면 결정을 나와?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원룸 분양 쉽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투룸은 돼야 분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룸은 대부분 이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를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2억이 있어. 지금 당장 물건이 있어요. 제가 역삼역 사거리에 GFC에서 도보 5분 사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지인데 45억 정도 해요. 네. 그럼 86평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 45억짜리를 사는데 공사비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 대출 이자까지 해서 그럼 6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20%만 내가 확보를 하면 12억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뽑아보니까 총 투룸이 10가구가 나와요. 네.
투룸이 10가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투룸이 잘 지은 것들이 주변의 임대가를 보니까 월 전세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5억 5천에 받겠다 1년 후니까 네. 생각을 하고 네. 이것만 내가 10개를 만약에 전세를 하면 50억. 55억이지. 그러니까 50억. 5억 5천이니까 네. 10가구니까 5억 55억이죠. 네. 그럼 나는 60억 들여가지고 5억 5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5억만 집어넣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무이자로 쓰는 거지. 2년 후에 5% 올리고 또 네. 2년 후에 5% 올렸어요. 그럼 얼마가 생겨요? 5억 5천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집어넣었던 5억도 빠져나와서 내 소유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데 나중에 땅값이 올라와서 대값받고 더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자기 자본 회수했고 5년 안에. 이게 빌라 사업이에요. 그럼 나보고 왜 이거를 분양을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분양은 하면 당장은 시세 차익이 생기겠죠. 자, 5억 5천에 내가 만약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집이면 분양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6억 5천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1억씩 남죠. 그럼 10세대였죠. 네. 10억이죠. 네. 그럼 앞에 거 5억 까도 5억 남죠. 네. 그럼 부가세니 이거니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12억 집어넣어서 1년 안에 한 2억 이상은 벌 수 있는 게 미니멈. 그게 빌라 사업. 그럼 다세대로 짓고 네. 그 다음에 분양은 안 하고 네. 내가 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네, 전세를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전세로 내놓고 네. 그리고 임대주택 신고 사업자 신고하고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왜? 이런 나중에 걸 다 보통요 가격이 올라간 어떻게 다음에 하시면 네. 분양할 때 팔면 되니까. 땅을 모아요 계속 이런 사람들은. 아. 자기는 그냥 저기 렌트 한남더일이니 어디니 이런 데 가서 뭐 500이든 600이든 주고 렌트해도 1년에 1억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찌됐건 5년 안에 원금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주변 땅들을. 근데 이 땅이 올라가는 게 이자 올라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게 원주역 사거리 같은 경우도 네. 상업지 기준으로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한 2년 전에 8천만 원 정도 했던 노선 상업지가 지금 2억이 넘거든요. 그럼 그 이면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12억이 있는데 12억짜리 집에 살아요. 그러면은 수입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관리비만 더 나가죠. 그죠? 네. 관리비 나가죠. 네. 근데 또 뭐가 또 나와요? 종부세 그렇죠. 어. 세금도 내야 되죠. 나오죠. 근데 내가 만약에 종부세 12억짜리를 아직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이제 5월 말에 하니까. 5월 말에 아 그러니까 작년에 냈죠. 작년에 냈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 진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억짜리 렌트 하는데 500이면 해요. 진짜요? 네. 12억짜리 전세 렌트 하는데 500이면 해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떡해요? 뭐 매매집 아 매매를 하는데. 매매집 아니 500이면 해요. 그게 무슨 12억. 말인가 이해 못했어요. 아니 12억이 매매가인데 네. 월세 내가 달달이 렌트비로 아, 500만 원을 월세네, 주고 월세.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월세. 그러면 그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500만 원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관리비까지 해서 600이라고 치고 1년에 네. 7,200 아닙니까? 네. 1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거 잘 계산해봐요.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실질적으로 내가 렌트해서 갖고 있으면 렌트해서 살고 있으면 세금 아무것도 안 내죠. 예. 네. 관리비만 내면 되는 하나도 거 안 아니에요. 내죠. 이 돈 갖고 내가 다른 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아줌마는 좀 안정권을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10억 갖고 살아야 돼. 20년 후에도 그래도 10억이야.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오르지 않을까? 아파트가 오르는 것만큼 네. 세금도 오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재난소득 받으셨죠? 네네네. 그 재원이 어디예요? 당연히 세금이에요. 세금이죠. 당연히 세금. 근데 세금이죠. 세금이 있어서 준 줄 아세요? 세세수가? 그거 다 앞으로 국민 들어올 세금입니다. 거 땡겨준 거예요. 다 국민 세금이에요. 앞으로 더 내야 그러면 돼요. 그거를 어려운 사람한테 걷어야겠어? 9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거야 되지 않겠어? 저는 그래서 기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그러셨어요? 어. 역시 화이팅. 근데 저 가족도 많아서 근데 그럼에도- 10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100만 핵심이 원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야 되는 9억 이상 초과되는 주택의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다수의 9억 이상 주택들은 관리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해 보시면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시는 게 세금에 유리하다. 잠깐 넘어가서 내가 만약에 아까 60억짜리 네. 단독 이주택도 아니고 이 다세대를 갖고 있어요. 10세대를. 네. 자, 종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거는 이제 사업자기 때문에 9억 좀 넣어보니까 내야 될 것 같은 마음만 안 와요? 맞아요. 낼 것 같은데요. 안 내요. 사업자잖아요. 임대사업자는요? 임대사업자니까. 그게 아니라 네. 임대사업자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네. 이 주택 자체가 투룸으로 가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에서 좀 많이 지어서 임대해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종부세 대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자산가들의 절세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세금. 중요하죠. 아니 백날 벌면 뭐 할 거야? 세금으로 다 나가면 소득세도 나와요. 그죠? 네, 맞아요. 소득세 내야지, 종부세 내야지, 이거 계산하면 여기다가 또 이제 4대 보험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오너로 있는 분들은 미쳐요. 그러면 25.7평 이하 25평, 국민주택 25평. 예, 25평이라고 미만. 칩시다. 네. 25평 미만 네. 예를 들어 10개 갖고 있어도 종부세 안 냅니까? 투룸 같은 경우는 보통 갖고 있는 게 이제 원룸, 평수가 투룸까지? 그 평수는 이제 자막으로 나올 건데 몇 제곱미터 그 이하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1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건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되는 한 채의 그 기준에 안 돼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요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돈을 가만히 있으면 돈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네.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녹을까요? 녹죠. 녹아요. 녹아요. 어디에? 서울에서는 녹아요. 왜? 세금이 워낙 비싸요. 아니 그 얼마 전에 PD 수첩에 나왔던 그것도 보시면 네. 결국에는 걔네들이 이 80%씩 대출 받아서 뭐 했어요? 아파트 샀어요? 아니잖아요. 빌딩 샀죠. 빌딩 빌딩 샀죠. 샀죠. 그럼 걔네가 왜 아파트 안 샀을까? 그럼 지금 윤하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내 나머지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예인인데 그럼 그 돈 갖고 왜 아파트 여러 개 안 사고 왜 빌딩 샀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바보가 아니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빌딩은 세금을 안 내나요? 빌딩은 그 20% 법인의 소득세 기준으로 네. 내시면 돼요. 근데 주거에 대해서만 이 정권이 유독 세금 정책이 되게 강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네. 근린생활시설을 짓던 아니면 지을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시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 뭐냐면 빌라 개발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더라도 내가 자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라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강남의 땅을 모을 수 있는 거라면 근데 됐다 쉬워요.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렵고 남들은 굉장히 할 수 어렵고. 있어도 나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많았거든요. 궁금한 게 혹시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렇게 사업했다가 네. 망할까봐. 실패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 사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다음 이게 시간. 왜냐면 이 되게 뭔가 중요한 다 거. 성공한다 그러면 다 했지. 다 그죠? 했겠지. 뭔가 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안정권 다음 원하거든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해야 되네요. 전문 용어로 오너 리스크 어떻게 해지하는지 좀 쉬운 표현으로는 네. 내가 개발 경험이 없는데 개발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